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한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대만과 한국의 경제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의외로 굉장히 가깝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죠.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를 이룬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수치로, 산업적으로, 그리고 미래 성장성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제 규모를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입니다. GDP입니다. 2024년 기준 명목 GDP를 살펴보면요. 한국은 약 1조 8천억 달러, 대만은 약 8천억 달러입니다. 나라 총 GDP는 한국이 약 대만의 2.2배 정도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당 GDP로는 한국이 약 3만 5천 달러, 대만이 약 3만 6천 달러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대만이 살짝 앞서는 수준으로 이것은 대만의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대만이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많죠. TSMC를 비롯해서요. 이런 곳이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라 크기도 무시할 수 없죠. 아무래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 한국은 조금 더 다양한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좀 반도체와 IT 전자부품에 집중된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대만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만은 작은 나라니까요. 한국보다는 좀 더 집중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TSMC,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삼성을 뛰어넘은 지 한참이 지나버렸습니다. 한국 산업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크기도 굉장하지만 대만에서 TSMC가 차지하는 GDP 규모는 1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TSMC가 위기에 빠진다면 대만이 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흔들리거나 현대자동차가 흔들리면 한국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만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입과 무역 경쟁력을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대만 모두 굉장히 강합니다. 두 나라 다 크기나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한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경제력 파워를 가지고 있죠. 한국은 연간 6천에서 7천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4천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AI의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대만이 IT 분야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도 대만이 한국에 비해서는 수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국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지만 대만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품목은 당연히 산업군에 비례해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석유, 화학 등이고 대만은 반도체와 정밀기기, IT 부품, 기계 장비 중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만에 거주하면서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다가 보면 현대 로템에서 수출한 지하철이나 기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공항 중에 가장 큰 공항인 타오이안 공항에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3터미널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와 있는 건설사가 현대건설입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반도체에 강점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좀 열세를 보이고 있죠.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을 살펴보면요.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카카오, 네이버는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는 크게 유명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출시한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만큼이나 대만과 일본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SNS입니다. 이에 반해 대만은 TSMC, 아수스, 미디어텍, 팍스콘, 에이서 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알다시피 TSMC는 전세계 고급 반도체 파운드리죠. 60% 이상을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약 월 2,000달러입니다. 대만은 약 월 1,200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대만이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최저 월급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면 비슷한 임금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대만은 맞벌이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두 나라 모두 긴 편입니다. 하지만 대만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로운 워라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은 월 임금이 낮은 대신 노동 강도는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TSMC 같은 대기업은 한국 삼성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주기도 하지만 한국 삼성만큼이나 일을 많이 시키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는 확실히 대만이 워라밸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이 좀 더 노동시장이 좀 자유롭고 이직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 수준을 보면요. 물가는 최근에 대만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대만과 한국의 물가 수준이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부분은 크기 대비해보면요. 타이베이와 한국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는 서울보다는 훨씬 크기가 작죠. 의외로 대만 사람들이 예전에 자본을 축적해 있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타이베이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두 나라의 미래 성장성과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한국은 AI,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고도화, 우주 산업도 한국은 많이 집중하고 있죠. 바이오나 미래 산업에 강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 중심의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밀어붙이고 있고요. 첨단 제조업 자동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비행기라든가 우주 산업 등에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또한 두 나라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과제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만도 한국만큼이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어떻게 보면 고도 성장기는 지난 상태지만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과 한국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협력해야 될 관계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많고요. 두 나라 다 자원이 부족하지만 인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두 나라가 협력을 하면 서로 발전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위 환경이 많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대만과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